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계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설 특집으로 연휴 기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조금은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연휴 끝에 어떤 사건이 가장 많이 문제가 될까요? 자, 첫 번째, 존속 폭행입니다. 존속 폭행. 존속을 폭행한다는 거예요. 존속이라는 의미는 직계 존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반개 혈족이 아니라 자기 위로 폭행을 하는 형태. 물론 부모가 자식을 폭행하는 경우는 단순 폭행이고요. 아래에서 위로 폭행해야 존속 폭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낮술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죠. 낮술을 하게 되면 애미 애비도 몰라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아마 낮부터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아무래도 만취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취하면 그 상대가 누군지 정확하게 인지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누구나 다 때릴 수 있다. 그래서 그 상대가 존속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에서 애미 애비도 몰라본다. 뭐 이런 의미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처럼 뭐 화투나 고스톱, 뭐 카드놀이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직계 존속은 어디냐면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장인 장모 말하는 것도 조금 그런데, 장인 장모에 대한 어떤 폭행죄 이런 것들도 이제 존속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런 문제는 이어져서 이혼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죠. 여러분, 짤막하게 이 존속 폭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 폭행죄하고 다르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다소 일반적인 그 단속 폭행죄보다는 조금은 형량이 올라가 있고, 단속 폭행죄하고 달리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피해자하고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같은 존속 폭행의 경우는 형사사건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혼 등의 민사사건, 가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각별히 술 마시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카드 치실 때 조금은 경쟁심을 좀 내려놓고 조금 여유로운 마음으로 손 안에 에이스 원표를 쥐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나의 상대방 그 연장자를 배우는 심정에서 그냥 살짝이 죽어주는 그 정도의 배려 필요하지 않을까,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시면 애초부터 싸움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둘째,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많죠. 예상하셨겠지만 고속도로나 주행에 익숙하지 않은 시골길에서 많이 일어나는 교통사고, 그리고 약간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연휴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동하는 거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명절에 무슨 경찰이 단속하겠어 하는 그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죠.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경우에 제한 속도의 시속 20km를 초과해서 운전하거나 앞지르기나 끼어들기 금지 장소에서 금지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흔히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불리는 사고 유형 중 하나로서 실제로 사망사고 발생률이 높고 중상해 부상사고가 높은 사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말 100번 해봐야 한번 걸리신 분은 알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걸리면 훨씬 더 처벌수가 높아진다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는 인사사고까지 같이 곁들여지는 경우에는 그 처벌 수위도 훨씬 높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는 저희가 앞서서도 많이 다뤄왔던 주제인 만큼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특히나 음주를 했다, 내가 일전에 한번 걸렸다 라고 해서 음주 측정을 그냥 애초부터 거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 측정 거부죄는 어때요? 단순 음주 운전보다 훨씬 더 재질이 안 좋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가 술을 조금 했을 때는 물론 내키지 않겠지만 그래도 음주 측정에 응하시면서 처벌 부분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는 태도, 그런 태도를 가지시는 게 더 큰 처벌을 면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다. 물론 가장 큰 지혜로움은 애초부터 술을 하지 않는 거겠죠. 설 연휴에 같이 친척분하고 같이 동석해서 음주운전 상태로 진행하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운전자는 음주운전 경력이 있어요. 근데 동석자는 없어. 그래서 자리를 바꿔서 그 설날이고 하니까 내가 대신 책임지는 걸로 하겠다, 너의 설 선물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이 부분에 그 드러나게 되면 재질이 엄청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책임지는 사람이 온전히 책임지는 경우 이 부분도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동석자인 경우는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석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조죄까지 연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해야 되는 이 설 연휴가 모두가 정가자가 되는 이 암울한 시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시면서 이 부분을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